2012년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연찬회장을 돌아보니까 지난 18대에 비해서 엄청 많은 의석수가 들어있어서 기뻤습니다. 옆에 있는 기자실도 가봤더니 역시 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난 4일의 총선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하면 아마 희망이 부족한 그러한 곳에서 연찬회를 가질 수 있었던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지난 4일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서 더욱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을 찾자는 결의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어제 저녁 모든 언론이 우리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 발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보고를 받고 임수경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의원의 해명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저를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임수경 의원에게 그대로 국민 앞에 성명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어제 임수경 의원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국회 기자실을 통해서 성명했습니다. 즉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에 대해서 존경심과 우리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정신에 전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변절자의 말은 함께 통일 학생운동을 했던 좀 조용히 계세요. 정치기자 좀 조용히 계세요. 함께 통일 학생운동을 했던 하모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갔기 때문에 흔히 함께 시민운동,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변절자 운운을 했지만 이것마저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성을 하시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수경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과 저는 임수경 의원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무슨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임수경 의원께서 솔직하게 성명을 했고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신중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충분한 성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 당이 어떠한 중징계 혹은 징계를 내릴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아침 일찍 기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아시고 임수경 의원의 본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가지고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문제에 대해서 누차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적극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후원의 제명 및 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헌법 학자와 법조인들에게 유권 해석을 의뢰했던 바 자격심사 조건이 나와 있고, 그 자격심사 조건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해서 비례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임돼야 한다는 규정이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에서 비례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분의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두 분의 공천자도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만약 그 결격 사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원이 구성되고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서명을 해서 자격심사를 요구할 때 윤리위원회에서 많은 심사기관과 특히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찬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치자면 약 1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분 의원이, 또 새누리당 두 분 의원이 자진 사퇴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자기들 스스로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척 하더니 우리가 정리해놓은 것에 대해서 밥상에 숟가락만 놓고 함께 밥 먹자는 것. 왜 우리가 구태정치입니까? 사회 안정면에서 어떻게 제명을 합니까? 왜 우리 민주당의 책임입니까?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도 인혁당 관계자마저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국회의원은 비례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지 않거나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하지 않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로 당선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도대체 그러한 모든 것을 감성적으로 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인혁당 관계자들을 비록 비합법적 재판이었지만 재판의 과정을 겪어서 사형을 집행하고, 오늘날 그 잘못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모든 법치국가에서 민주적 법적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함부로 초법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문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스스로가 두 분의 의원을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 거듭 자진 사퇴만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만약 이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급격히 하루 만에 연찬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는 내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6월 5일 국회 개원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의가 잘 돼서 개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교섭 결과에 의하면 원내의석은 반반인데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갖고 부의장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 지금 9개로 반분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주장이 일리도 있어서 우리는 10대 8을 즉 새누리당 10상임위원장 우리 민주통합당 8상임위원장을 하기로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배분은 지금까지 여당이 가졌던 위원장은 여당이 갖고 야당이 가졌던 위원장은 야당이 갖기로 해서 보건복지위원장은 비교섭단체인 자유선진당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윤리위원장을 가져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안 된다. 국방위원장을 가져가 외통위원장을 가져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국토해양위원장, 정무위원장, 문방위원장을 요구를 하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 관례나 현 국회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의장 오전에 선출을 하고 개원식만이라도 해놓자 라고 하지만 그렇게 개원하더라도 국회는 식물국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가 될 때까지는 개원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의 배분이 끝나야만이 각 상임위를 배치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우리가 차지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나 우리가 위원장을 갖지 못한 상임위에 대해서 이 감사 위원들의 배치가 굉장히 데리케이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또 이것이 장기화되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솔직히 청와대에서는 국회를 빨리 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찰, 언론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자체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85석의 민주통합당이 아니고 127석의 민주통합당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 비대위에서 18대 국회도 아니고 19대 국회도 아니고 의원회관에 의원님들이 입주된 것도 아니고 당권 관계자들은 전부 전당대회로 의원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대권 관계자들도 역시 그쪽으로 뛰어다녀서 비대위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이슈를 잡아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오늘만 보더라도 그 중요한 민간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한데도 다 사라지고 깃털마저도 선명조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 파업은 어떻습니까?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모든 대화를 시작하자고 해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완하다가 지난 일요일 일주일 전 김재철 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요일날 동아신문에
MBC가 그 큰 광고를 7월에 있는 올림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MBC 기자의 표정을 회고시키고 어제 그제는 35명의 MBC 기자를 또 징계를 했습니다. 김재철 혼자서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으려는지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원내대책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파업 언론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언론에 대해서 언론 파업 수사들을 위한 조합원들을 위한 후원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데 후원도 많이 내셨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언론인들이 스스로 가장 많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왔다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6월 5일 국회가 개원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국회 중심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주말 이외의 지역구 활동은 자제를 해주시고 매일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라도 국정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찾아가고 할 것입니다. 지금 농식품부 장관도 민주통합당의 대표에게 7명의 국회의원에게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러시아로 갔다가 오늘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의원님들이 더 단합해 주시고 더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 전당대회를 무사히 잘 끝마치면은 이제 6월 9일 우리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 대선을 치룰 그런 지도부가 탄생됩니다. 6월 12일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최고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히 부의장 경선이 있는데 우리 당권 대표 후보 경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2시 반부터 오마이뉴스에서 토론회가 있다고. 그래서 문희상 선거위원장에게 눈빛으로 제가 양해를 구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2시 반 전에 후제자 투표를 하고 가시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8분의 후보 중 7분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문영식 후보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땡볕에서 우리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8분 후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달라고 자, 오늘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19대 국회의장단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국회 운영과 조화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분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시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19대 국회를 이끌어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선대 동료인 여러분,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은 딱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은지 긴장이 넘칩니다. 혹시 말씀이 헝클어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대 국회의 야당 국회의장은, 부의장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뢰받는 국회입니다. 또 하나는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의장단의 협상력, 조정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4년 전 이맘때쯤
잘못된 한미 최고위협정 때문에 국회가 개원식도 못하고 3개월째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 지도부의 허락을 얻어 당 정책의장으로서 한나라당 정책의장과 협상을 했고 마침내 대타협의 기초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 문건에 따라서 국회는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정권 교체로 가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결단력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2007년 10월 대선을 2개월도 안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BBK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었습니다. 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저에게 김경준 등 핵심 증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행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정무위원회를 정부한 상태였고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고 그리고 당을 위한 길이라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정무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 역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며칠 날추위 통과 주범 박병석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온갖 언론이 도배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원 의원직 사퇴 권고 결연을 했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단할 때 결단했고 헌신할 때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조금 전에 원혜영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위 소위의 활성화 그리고 연구단체의 지원 강화 기자와 의원 간의 가교 역할 등 여러 가지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의 홍보물을 보면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의 국회의장을 뽑는 것이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부의장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이 영남이라면 민주당도 영남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발상 자체가 한나라당이 주고 민주당이 종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한나라당은 많은 흡이 있는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충청에 대한 강력한 구애입니다. 지난 네이버의 대통령 선거 20년 동안 충청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을 거머쥐었습니다. DJP연합 노무현 두 대통령 후보에서는 충청에서 이긴 표만큼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불모진 충청에서 최초로 민주당이 깃발을 꽂고 한 번도 변함없이 지조와 신념을 지켜서 내리사선에 성공한 저 박병석을 국회의장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국회부의장으로 뽑아주시면 바로 민주당이 충청권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이석현 선배님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선배님 많은 훌륭한 것을 갖추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국회부의장에 출마했느냐? 대선을 얼마 앞둔 이 시점에서 누가 대선에 더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세울 것은 없지만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반듯하게 처신해 왔습니다. 협상도 해봤고 결단도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정말 좋은 고양이라는 등소평의 흥묘맹렬을 가슴에 두어야 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충청에 뿌리내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민주당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대의에 따라서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선대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굳게 믿습니다. 국회의장은 우리 민주당이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누가 대선에 비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이 대의인지 신념을 가지고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마이크를 너무 끌어내리셔가지고 저는 조금 끌어올려야 키에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만 하다는 지적이 틀린 지적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지역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불편을 드릴까봐 그랬습니다. 더운 여름날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지역 사무실에 방문하면 그 지역 일정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솔직히 후보가 가고 싶은 마음은 불빛 같죠. 그러나 여러분을 배려해서 안 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 선수만 쌓여가지고 5선이나 됐습니다. 저희 당에 5선 의원이 4분 계신데 은희상 의원님께서 부의장을 하셨고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 지금 대선 주자시고 그리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출마를 사양하시고 제일 그중에 문열이 제가 참 5선이 하나 남아가지고 국회 부의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사선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10분이나 계십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선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장, 부의장은 그 본회의장에 와 있는 분들이 전부 당 우리하고 다르고 이념과 정책이 달라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길고 잠들은 것을 재볼 잣대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선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여야가 되게 공존을 하는 그런 기준을 선수로 삼아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5선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사람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88년에 안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참 공천 신청을 냈는데 낸 사람이 나 혼자였습니다. 좋은 데 같으면 왜들 안 냈겠습니까? 역대 윤봉의원이라고 내리 4선을 여당에 서셨고 4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우리가 3등했습니다. 그래서들 안 내서 저 혼자 내가지고 낙선하고 고생하면서 거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2년에 제가 초선을 했는데 나중에 국회의장이 된 김형호 의원이 저하고 92년 초선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안양에서 제가 5선을 하는 동안에 야당 텃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텃밭으로 바꾸니까 안 좋은 점도 있더구만 하겠다는 분들이 5분이나 있어서 경선 끝에 참 어렵게 제가 다시 안양시 최초로 5선을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장, 부의장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졸업장입니다. 정치를 할 만큼 한 분이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의장,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5선이 나오고 나이도 되다 보니까 우리 박 의원님보다는 조금 위가 같고 이런 사람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부의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 박병석 의원님 같으면 앞으로 대전 충남에서 얼마나 일 많이 하셨습니까? 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아까 연설 솜씨 안 보셨습니까? 이런 분이 앞으로 일 좀 더 하고 다음에 5선에 가서 마무리하는 뜻으로 부의장해도 전혀 바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졸업장을 주는데 뭐 때문에 월반까지 시켜가면서 졸업장을 잘한다. 여러분 엊그저께 새누리당이 대전의 금창희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뽑았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국회라는 건 전국을 대표하는 곳인데 장 부의장이 똑같은 대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는 안 합니다. 다만 부의장으로 되신 분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이병석입. 제가 보시겠어요? 외국 사진들 접대하는데 많지 않은데 여기서 병석 저기서 병석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석현이를 부의장으로 뽑아라 이렇게 전자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되면은 웃기는 건 잘해요. 수도권을 다니면서 제가 대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부의장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그냥 이석현은 볼품이 너무 없어 해만 나오고 그러죠. 부의장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표를 와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오선하는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MB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대포폰, 민간사찰 다 아시죠? 참 4대강 입찰 담화 이전 8개월 만에 인재사 4마리 사실이라고 다 보도 다 나오대요. 대포폰도 사실이라고 나왔죠. 낙동강 공부에서 동지상구 싹쓸이 이런 걸 전부 제가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탄압도 많이 받았어요. 엊그제 보도된 대로 MB 정권이 2009년에 저와 우리 백원 의원을 2번이나 사찰, 후원인까지 주변 인물을 다 사찰했다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저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수는 좀 생각해도 친구로 알겠습니다. 수영의 의원 감사합니다.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 국정원이 저를 2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검찰의 고소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 부의장이 되면 청와대한테는 국회의 문턱을 높이고 국민한테는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안도 청와대 한마디로 뒤집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국회가 청와대의 아바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제가 부의장을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의원님 투쟁에는 외압이 따릅니다. 제가 나서서 반품벽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여러분이 사찰당하고 고소당하면 제가 판공비를 털어서라도 여러분 좀 법적 대응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에 돈 안 가지고 가도 다 가지고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내 조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선 앞두고 당내 개판한 팀장이 보조될 수 있는데 무게파 이석현입니다. 저는 이해찬 의원님이나 지금 김학일 의원님하고 커피 한 잔도 안 했습니다. 이 무게파 이석현이가 나서서 팀장 2명이 있을 때는 조정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무게를 실어서 부의장시켜 주십시오. 또 여러분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실에 문제라고 오십시오. 바둑판이 있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 저한테 오면은 정부에 전화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회 부의장 선출 시행 제18조에 의거해서 기호 2번 박병석 후보가 86표를 득표하여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였기에 민주통합당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지해주신 분들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에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저에 대한 많은 조언과 비판을 해주십시오. 언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신문기자는 말로 해주시고 방송기자는 글로 써주십시오.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방송기자는 말로 해주시고 신문기자는 글로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전하신 이석현 의원님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일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쌍용차 대책이 특위의 제안에 따라서 의원님들 얼마씩 협력하자는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적응성이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당헌 법안을 추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총선 후 총선 공약 실천 특위를 구성하여 5개 분야 실천본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와 별도 8대 핵심 민생 의제 19개 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5월 3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인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9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해 있으십니까? 네, 당론으로 추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회 부의장 선출위원 의원총회를